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예정된 오는 27일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그동안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광주에 와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장동혁 전 판사 대신 재판을 새로 맡은 재판장이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뀔 경우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전두환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전두환은 재판장 결정에 따라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 측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신청을 또 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2018년 5월 검찰이 기소한 이래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전두환은 재판을 질질 끌어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계속 들이대면서 재판 지원 작전을 펼쳐왔고 지난해 3월 11일 출석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그동안 각종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재판을 미뤄온지라 이번에 예정된 날짜에 광주법정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거나 12.12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뒤여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전 씨 출석 이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사.15 총선의 관심 선거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의 경쟁 구도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토박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북구갑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일찌감치 민주당 원팀을 구성한 조호섭 후보에 맞서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의 조호섭 후보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재선의 광주시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 후보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범기철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호남 의병연구원장을 지낸 범 후보는 의향 광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경제, 균형 잡힌 정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입장에서 이번에 출사를 했습니다.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됐던 정의당 이승남 후보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광주 정치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인으로 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1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생계자금 1억이 있으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사업장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녹색 돌풍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던 김경진 후보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과 경전선 고속화 등을 약속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북구갑 선거구. 집권 여당의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 가운데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원 유세에 나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광주 지역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차례로 돌며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내세우는 호남 대통령 만들기는 일회성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취업은 불투명하고 친한 친구조차 못 만나서 외롭고 마음 상할 일들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강소혜 씨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심리가 더 불안함이 한층 더 고조됐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닙니다. 허탈감을 느끼는 신입생이 늘면서 대학들이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는데 요즘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상중하 점수로 주시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서부터 깜깜하지. 깜깜한 게 이렇게 나와서 거리 안 두고 있어요. 요 거리가 이렇게 거리 두고 있어. 깜깜한 게 마스크 딱 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중소상인들까지 지금 한 달 걸렸어요. 예약하고 한 달 다녀온 거예요. 감염병 확산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자 광주시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격리자나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지금까지 1270여 명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증상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불면, 가슴 두근거림, 두통, 복통 이런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SNS로 소통하면서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임박하면서 학교 현장이 바빠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미리 챙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선 교사가 질문하자 퍼스트 무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나요? 퍼스트 무버? 학생들이 채팅창으로 대답합니다. 빠른 출격자. 성원. 맞습니다. 개학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학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수업 시연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지, 온라인 수업을 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쌤들이 이제 학년별로 이제 모여서 또 학생 특성에 맞게 회의를 또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수업 형태는 크게 3가지.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시청하는 콘텐츠 제공형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전학년,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장 선호했지만 교사들은 콘텐츠 제공형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형태나 사용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라고 학교에서 구성되어서 학교장 선생님하고 관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학교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학교에서 자세히 안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가 없어 원격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은 관내 전체 학생의 3%인 5,686명. 교육청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들만 등교를 허용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대면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이라든지 교실을 활용해서 등교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온라인 수업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과 학습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감염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온라인 개학은 순차적으로 시작되지만 학생들의 등교는 계속 미뤄지면서 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전남 지역 친환경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실은 텅 비어 있고 급식실 소독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친환경 급식 재료 입찰은 줄줄이 취소됐고 계약된 물량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3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남의 한 영농법인. 창고마다 출하되지 못한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해 수도권 학교로 공급되는 물량만 700여 톤이지만 지금까지 한 톨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꾸준한 직거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거래 사업이 직접적인 그 소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일과 채소 등 저장이 어려운 전남 생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농산물도 지난달 26일 기준 120여 톤에 이르고 있어 농가마다 판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해 광주 지역에서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5개 자치구의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접수 현장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무작정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접촉자인 것처럼 행동해 경찰서가 임시 폐쇄되는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차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19살 A씨가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경찰서를 폐쇄하고 경찰관을 격리시켰다가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관련 조치들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해 유치장 폐쇄와 경찰관을 격리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3살 남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함에 따라 광주시가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일 빅그린 산업단지에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현장 사무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복지 프로그램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